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고 4월의 첫째 날입니다. 드디어 제가 몸이 완쾌가 되었습니다. 몸살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주말 동안 저번 주는 정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 느끼는 거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쩔 땐 진짜 한심하기도 한 그 느낌? 아니 왜 운동을 조절을 못해서 이렇게 몸살이 날 때까지 하는 걸까? 이해가 진짜 안 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그래도 4월에 이제 첫째 날인데 오늘 확실히 이제는 조금 몸살이 나은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운동하러 가서 한 것 같지도 않게 진짜 한 25분?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스트레칭까지 다 합하면 거의 1시간 했겠죠. 그렇게 하고 오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운동한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근데 컨디션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면 되는데 제가 못 만들면서 운동은 좀 완전히 정말 막 중량을 치고 힘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을 위해 운동을 하는 거죠. 그 좋은 느낌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이렇게 몸살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몸살을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2월에 그리고 3월에 가장 체력이 떨어질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체력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몸살을 좀 만든 것 같긴 해요. 너무 심하게 운동을 했었고, 식단도 너무 단백질 과다. 막 한 번에 계란 8개씩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지기간이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오늘부터는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운동을 하러 가겠지만 정말로 이제 진짜 30분 안으로 한 듯 안 한 듯 이렇게 좀 컨디션을 위한 운동을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주기 때문에 좀 많은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독서를 하고 오늘 은행 갔다가 그 다음에 차 타이어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루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노트 사이트 이토리님이 책 읽고요. 죄송해요. 책 읽으려면 뭐가 아파? 왜 그런 거예요? 책 읽으면 뭐가 아프고 몸 불편하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이트 이토리님의 책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계산하고 계산해서 일이 잘 될 때까지 시도해보세요. 성공한 사람, 즉 잘 나가는 사람이 흉내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죄송해요.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목을 뭐라 그러죠? 와우. What's wrong with it? 자기 스스로 클로즈 닫았다가 다시 오픈됐어. 전자책이. 뭔가 걸렸나봐요. 어쨌든 그래서 성공한 사람, 즉 잘 나가는 사람이 흉내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들처럼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이 해서 잘 풀리는 건 수학뿐입니다. 똑같이 해서 잘 풀리는 거 맞아요. 저도 이번에 유튜브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좀 했는데 똑같이 해서 될 거다라는 거 벤치마킹을 한다, 썸네일을 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다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 플러스 1은 이와 같이 문제도 정답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무슨 말이죠? 수학분이다. 그래서 1 플러스 1은 2다 라는 거, 이건 수학분이다. 똑같이 해서 잘 풀리는 건.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만의 성공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나의 해답,
나에게 맞는 걸 찾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성공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성공한 사람이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흉내를 내본 뒤 일이 잘 안 풀린다면 잘못된 점을 개선하라는 뜻이죠.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개선해서 일이 잘 풀릴 때까지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당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일 참 재밌겠군 이라고 말해야 언어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죄송해요. 운동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성공하신 분 뭐 이렇게 책을 보면서 책도 보고 유튜브 영상도 보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 일단은 시도를 해보고 진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나에게 잘 맞는 거, 내가 하면서 재밌는 거,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런 방식으로 계속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왜냐면 이제 운동 얘기도 잠깐만요. 지금은 진짜 이제는 운동이 어느 정도의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짧게 밖에 못해요. 또 근육 운동, 고립 운동을 안 할 수 또 운동 얘기하네요. 책 읽어보도록 할게요. 홀로서기, 오직 나와 함께하는 시간의 힘. 그 차례대로 읽지 않고 오늘 읽고 싶은 부분을 한번 보고 어제 힘 빼기 기술, 성숙한 어른의 힘 빼기 기술 혼자 있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소중한 곳에 소중한 시간에 시간 관리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라는 생방송 배우기, 열린 마음으로 삶을 채우다. 배우기 사랑의 크기가 곧 나의 크기. 나와 마주하기 위한 단단한 마음가짐. 타인을 내 안에 품는 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진정한 사랑을 아직 못 해봐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르겠어. 아직 타인을 내가 내 안에 품는 일. 먼저 다가가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다. 관계의 시작은 나로부터. 진짜 성공이란 무엇일까? 성공보다 더 큰 성장으로 성공 목표가 아닌 방향. 오케이. 온전히 나로서 선택할 것. 용기. 아무것도 아닌 나로서 살아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어떤 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책 읽기도 편하고 컨디션이 좋아져서 진짜 너무 힘들다가 어제까지 내 감정을 아는 어른? 이토록 즐거운 공부라니. 처음 만난 배움의 향기. 한번 볼까요? 처음 만난 배움의 향기. 나에게 공부는 대학 입학과 취업 뭐 이런 거 말하실 거예요. 이제 뭐 대학 이런 거, 아나운서 됐던 거 이런 거. 바리스타 시험까지 봤다고 하시고요. 이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게다가 생활의 질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커피는 원산지와 농장이 표시된 질 좋은 생두를 적당한 온도로 볶아, 그러니까 매일 여러 가지를 내가 원하는 걸 배우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 그걸 통해서 즐거워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원두를 그라인더에 갈고 여과지에 내려 드립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맞는 그 커피 향이 커피 맛보다 더 좋습니다.
단 몇 달간의 공부로 매일 행복하고 충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니 나에겐 새롭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배움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즐거운 공부의 세계가 있구나. 어렵고 힘든 공부만 이용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후 명상, 요리, 그림, 재즈 보컬, 음악 등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배워나갔고 그제야 비로소 인생을 누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움의 됨에 새롭게 눈뜨자 다음에는 어떤 것을 배워 내 삶을 향기롭게 할지 즐거운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배움은 책 읽기, 독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심리학도 생각나고 그리고 운동인 것 같아요. 골프는 해보니까 약간 조금 빠질 때가 있었는데 제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연습하지 않고 있고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저에 대한 공부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공부,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토록 즐거운 공부라니. 나의 바리스타 스승은 취미가 공부인 분으로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커피하고 숨은 고수입니다. 네, 그래서 뷰티 컬러리스팅 후배는 얼마 전부터 핸드펜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향기 작가로 활동적인 후배는 배우기 선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결국은 지금 이 작가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건 취미인데 여러 분의 지금 예시를 주시는데 저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를 악물고 성공을 위해 매달리는 것만 공부가 아닙니다. 관심을 끄는 그 분야가 없다면 목적 없이 즐겁게 몰입해보는 취미생활도 공부입니다. 맞아요. 솔직히 운동하고 그리고 책 읽는 거는 뭐 어떤 목적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좀 몰입하기 위해서. 맞아요. 제가 요즘에 막 몸살이 나서 그 기간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매일 루틴을 하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데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면 제가 몸살이 심하게 나가지고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몰입도 못하고 몰입을 느껴본 지 정말 오래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몰입해보는 취미생활도 공부입니다. 이런 공부는 가볍고 즐거우며 행복을 선사합니다. 맞아요. 나한테는 뭐죠? 나는 독서하고 운동하고 나와 대화하고 나의 생각을 좀 읽으려고 하고 오늘 기분이 어떤지 읽으려고 하고 뭘 원하는지 인생에서 진짜 뭘 원하는지 매일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과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렇게 배우기를 즐기는 어른은 결코 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나이 무슨 공부야? 라며 배움을 어색해하는 어른을 종종 만납니다. 내가 조금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목소리가 좀 격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울 시간이 없다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을 향해 마음을 열고 용기 내는 것도 배움을 위해 신간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더딜지언정 삶의 풍요와 행복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배우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몇이건 어른에게 배움을 권하고 싶습니다. 뭐든 시작하고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춤추듯이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춤추듯이. 그러니까 진짜 춤을 추는 것도 이렇게 제가 즐기면서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잖아요. 근데 고수일수록 아주 그냥 물 흐르듯이 자유롭게, 여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데, 이제 하수일수록 엄청나게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겠죠.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진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이 말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나의 인생은 마라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자유를 획득한 인생 산막의 어른이라면 마라톤 선수처럼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남은 시간만큼은 춤추듯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 춤이 만들어낼 미래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아, 내용이 지금 좀 그냥 안 읽어도 아는 솔직히 얘기해서 뻔한 내용이라서 이 책이 지금 약간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흘러가니까요. 자, 나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동물이며 감정에 휘둘리면 행복과 성공의 길로 가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동물이 아니죠.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과 오만이죠. 비이성적이다라는 거. 학창 시절부터 논리적인 토론만큼은 자신있던 나는 아나운서 시험을 볼 때도 오케이 토론 배틀에서 잘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어느 내과책에서 인간이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거 봐요. 지금 내용이 생각대로 이렇게 좀 즐거울 때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되면은 흥미를 잃게 되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인간은 비이성적이다라는 거, 인간이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문구를 본 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책 속의 말처럼 내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을 상대방은 이기적이라고 평가하거나 내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한 것을 상대방은 무시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타인의 평가뿐만 아니라 내 행동에서도 그래요. 만약에 오늘 하루에 어떤 일과를 다 마치고 딱 누웠어요.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내가 왜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을까? 진짜 하루에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게 진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하고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한 것들이 많거든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하루를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진짜 이 운동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진짜 즐기고 딱 20분 30분만 하도 몸이 유지가 되는데 굳이 가가지고 몸살이 날 정도로 해대니 아휴 참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죠. 또 운동 얘기 같네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경험을 돌아보면 논리라는 걸 앞세워서 따진 일에서 작은 승리를 얻은 적도 있었지만 결국 큰 것을 잃은 적이 더 많았습니다. 이성적으로 따져봤을 때 공정하지 않다거나 정의롭지 않다는 그 판단 아래 불평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방의 감정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능숙하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상대방,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는 자꾸 상대방과 나의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와 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 내 몸인데 내가 비이성적으로 행동했을까? 예를 들자면 그거죠. 몸살 날 정도로 운동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더 잘 이해하면 성공으로 인간관계와 행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나와 우주와 당신의 우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라는 그 말은 단순히 남의 비유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타인의 감정을 헤아린다면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릴 때는 누구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줄로만 압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적용해본다면 서로가 세상의 중심이라 여길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중심이 아니며 모두가 중심이라는 그 생각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중심이다 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겸손과 친절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근데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가불관계에서 선후배 관계, 후배, 부모, 자식 누구나 자기에게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인간이 감성의 지배를 받아 행동하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난 후 나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좀 아마 다른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아는 어른. 그쵸, 이건 중요해요. 내 감정을. 그래서 항상 물어보거든요. 오늘 기분 어때? 라고 뭐 하고 싶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 감정을 명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쩔 땐. 그래서 지금껏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공감의 기술은 스스로를 잘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쵸?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 서른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중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처럼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감정 역시 들여다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태살 무렵에 이제 일기를 쓰셨다고 해요. 매일 명상도 하고 마음 챙기 명상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내 감정은 이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었고 나의 진정한 감정은 아니었다 라는 것도 깨달은 순간이었고 내 몸인데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몸살이 날 정도로 운동을 했잖아요. 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도 매일 물어봤거든요. 오늘 컨디션 어때? 뭐 하고 싶어? 이러면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운동을 쉬어야겠어.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괜찮아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몸살이 나서 몸에 이상이 생길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게 내가 내 몸인데도 내가 매일 느끼고 있잖아요. 24시간 느끼고 있는데도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나의 감정을 읽는 능력, 그것도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긴 시간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네 하는 인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 다루듯 남을 귀하게 여기니 화를 내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레의 충고대로 화를 내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현명하게 다룰 줄 알게 되니 행복한 삶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쵸? 화를 내는 걸 선택하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걸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화를 냈을 때 자꾸 화를 분출하는 걸 습관으로 가지면 분출을 안 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계속 그걸 조금씩 줄여가면서 화를 안 내기 시작하면 분출을 안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분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차라리 운동으로 이렇게 좀 분출을 하는 게 낫지, 저는 화를 분출한다고 해서 단 한 번도 좋았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래서 그렇지만 나 자신의 힐링을 위해 감정에 솔직하라는 것은 잘못된 조언입니다. 감정에 솔직하라. 특히 화, 슬픔, 증오, 질투 등 부정적 감정에 솔직하다 보면 이 감정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처음 이 감정을 불러일으킨 작은 불씨가 점점 더 커져서 실제 없는 감정에 불길에 휘둘리게 되며 결국 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감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 바라보며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내가 슬프구나, 내가 질투하고 있구나, 내가 쓸쓸하구나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감정을 즉각적으로 발산하는 것과는 다르다. 인지를 하고 발산을 하지만 이 책이 너무 뭐랄까요, 원래는 좀 즐거워야 되거든요. 내가 내가 말한 대로 지금 발산하지 말라는 거 지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똑같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어쩔 때는 되게 좀 재밌기도 한데 이거 나랑 똑같다 이렇게 해서 어쩔 때는 좀 뭔가 내가 이 책을 읽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오늘은 좀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남았으니까 읽어보고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인정하고 나면 나는 왜 화가 났지? 하고 다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화가 난 이면에 숨어있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남편에게 서운했던 마음, 우리 아이를 남의 집 아이와 비교했던 마음, 유능해지고 싶은 마음 등 표면적 감정에 휘둘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이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는 나의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불러일으킨 진짜 원인을 알면 그 감정을 해서 열쇠를 쥐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화를 내기보다 서운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아이에게 화를 내기보다 비교하는 마음을 접고 내 아이의 장점을 기뻐할 수 있고, 질투로 친구를 잃기보다 멋진 친구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이처럼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면 마음이 한결 평온해지고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감이 진짜 어른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여기서 솔직히 좀 그만 해야 되는데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너무 책 읽고 싶네요. 어떤 책을 좀 짧게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피곤하지 않게 살아보겠습니다. 어제 진짜 읽고 싶었는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컨디션이 체력이라는 게 제가 이제 몸살에서 몸살을 이제 회복하고 나니까 이렇게 컨디션이 좋고 책도 잘 읽혀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생산적이고 훨씬 효율적이죠. 일단 피곤하지 않게 살아보겠습니다. 피곤하게 살았던가. 방치한 스트레스는 괴물. 마음의 흐름은 내가 바꿀 수 있다. 마음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체력을 바꾸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습관처럼 떠오르는 자동사고에 갇히지 말라. 부정적 생각은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속박의 적체를 깨닫는 순간 속박이 풀리기 시작한다. 옳다고 믿었던 것을 살짝 의심해보자. 불쾌한 경험은 그때그때 글러줬고 나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말자. 비교하지 않는다. 조바심 내며 살고 싶지 않다며 휘둘리지 않는다. 이 책 너무 재밌겠어요. 모든 인간관계는 적당한 거리감으로 해결된다. 와우. 이 책 너무 읽고 싶은데? 어떡하죠? 속박의 정체를 깨닫는 순간 속박이 풀리게 된다.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박의 정체를 깨닫는 순간 속박이 풀리게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요리라든지 자동차 운전, 노래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학교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서 노력이 부족해, 노력해야지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무언가를 극복하는 것은 꽤 힘든 일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개를 무서워하는 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큰 개가 자신을 향해 짖는 이유로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 개를 좋아할 수 없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유소년 유소년기 경험한 일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죠. 좋은 부분도 나쁜 부분도 모두 포함한 자기 정의를 인지심리학에서는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인지심리학,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것, 스키마. 오케이. 그 중에서도 유소년기에 형성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을 일으키는 스키마를 초기 부적응적 스키마라고 하며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묘한 고집이나 거부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착한 아이. 자기 희생 스키마고요. 자기 희생하는 스키마가 있고, 그 다음에는 버림받음의 스키마. 오 마이 갓.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예를 들어 동생을 돌보며 착한 아이로구나 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그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열심히 후배를 지도합니다. 물론 그는 천성이 선한 사람이지만 자기 희생 스키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전형적인 예로 버림받음의 스키마가 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란 걱정 때문에 사람들과 친밀해지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종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모에게 방치 당하는 어린아이, 이른바 방임 환경에 놓였던 사람이 가질 만한 스키마이다. 버림받음의 스키마. 이런 것도 있구나. 우산에도 자신감이 없는 스키마, 부정적 사고가 강한 비관 스키마에 해당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아무런 실력도 권한도 없으면서 자신만만 잘난 척 캐릭터이거나 주위에서 인정받지 않은데 이른바 이원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특권의식 스키마, 나는 실패만 한다는 실패 스키마. 조금 부정적이네요. 안 읽고 싶어요. 나는 아무도 사랑해주지 이해해주지도 않는다. 세상에는 이처럼 다양한 스키마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의 스키마에 질식당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에 자신이 없으면 꾸준히 하면 됩니다. 노래방에서 노래 잘 부르지 못해도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묘한 고집이나 거부감은 이식된 생각, 초기 부정적 스키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몰아붙이는 생각에서 졸업하자. 예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오랫동안 훈련해서 그래도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오늘은 책을 여기까지, 한글책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